안녕하세요. 생생백세TV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희는 35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보신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같은 중요한 내용은 라디오 들으시듯 편안하게 차 한 잔 드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는 한번 들어서는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셔야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건강 정보를 정성껏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승훈 선생님께서 의사들이 밥줄 끊길 각오로 말씀드린다며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뇌출혈 예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씨, 65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 같다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인해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이승훈 전문의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오시면서 뇌출혈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승훈 전문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또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그런데 두 질환의 예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약 5% 정도인 반면 뇌출혈은 무려 40%에 달합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젊은 사람도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 68세 여성분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현재 반신마비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왜 뇌출혈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승훈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조직입니다. 근육이나 간, 심장 같은 장기는 조직 자체에 탄력성과 지지 구조가 있죠. 하지만 뇌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중이 거의 1에 가까워요. 물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뇌 조직의 약 78%가 물이고 15%가 지방, 나머지 7%가 단백질과 기타 성분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뇌의 혈관이 조금만 터져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퍼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은 혈관 안에 있을 때만 이롭습니다. 혈관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그 안에 있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장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강한 독성 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헤모글로빈은 신경독성을 가진 분자입니다. 이 물질은 철분과 결합되어 산소를 운반하지만 혈관 밖에 나가면 주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반응을 유도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철 이온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은 뇌세포의 DNA와 세포막을 직접 공격해서 세포를 죽입니다. 마치 녹이 스는 것처럼 뇌 조직을 서서히 파괴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몸은 혈액이 밖으로 새어나오면 이건 감염이다라고 착각하고 백혈구들을 총동원해 공격합니다. 결국 백혈구와 신경세포가 충돌하며 과잉 면역 반응, 즉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주변 뇌조직까지 같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사례를 보면 초기 뇌출혈 부위는 2cm 정도였는데 염증 반응으로 인해 손상 부위가 5c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실제 출혈 부위보다 2배 이상 넓은 범위의 뇌 조직이 손상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부나 폐에서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개복해서 깨끗하게 씻고 터진 부위 봉합하고 부족한 혈액 수혈해서 회복을 돕습니다. 그런데 뇌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를 열고 수술로 닦아내려는 순간 뇌 조직 자체가 망가집니다. 물처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수술적 대응보다도 약물로 염증을 줄이고 환자 본인의 회복력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훈 전문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 환자의 가족들이 왜 수술로 피를 빼내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뇌는 다른 장기와 다릅니다.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무서운 뇌출혈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85%는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생깁니다. 이 동맥류는 말 그대로 혈관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가 갑자기 쓰러진다고 하죠.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최모 씨, 62세 남성분의 경우 평소 두통이 조금 있었지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뇌 MRA를 찍었는데 7mm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코일 색전술로 치료받았고 현재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MRA 검사, 즉 혈관 MRI입니다. 기존의 MRI는 뇌 조직을 보는 거고 MRA는 혈관만 정밀하게 촬영합니다. 이걸로 수 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동맥류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이승훈 전문의는 3mm 이상의 뇌동맥류는 거의 100% 발견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동맥류가 발견되면 코일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통해 혈관 안에 금속 코일을 삽입해 영구 봉합할 수 있어요. 재발 없이 평생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술은 전신마취하에 진행되지만 개두술이 아닌 혈관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릅니다.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술은 외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 힘든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일 색전술 비용이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인데 한국은 보험 적용을 받으면 환자 부담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라면 MRA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3차 병원보다도 동네의 MRI 센터나 건강검진센터를 알아보세요. 3테슬라나 1.5테슬라 MRI 장비가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정밀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승훈 전문의는 장비보다는 판독하는 의사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MRA 검사 비용은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며 일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패키지로 더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5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MR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3%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100명 중 3명 정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동맥류는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혈관벽 손상입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거기에 LDL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고 면역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점 혈관벽이 약해지고 돌출되며 동맥류로 이어지는 거죠. 이승훈 전문의는 혈관을 고무호스에 비유해 설명하셨습니다. 새 고무호스는 압력을 잘 견디지만 오래 쓰면서 상처가 생기고 약해진 부분은 압력을 받으면 부풀어 오르죠.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여기에 고혈압이 지속되면 약한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특히 흡연은 뇌동맥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타르와 같은 독성 물질은 혈관 내피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동맥류 발생 위험이 3배에서 5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체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정도입니다. 운동의 경우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고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모 씨, 67세 남성분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만 받으셨는데 이승훈 전문의의 강의를 들은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염분 섭취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정상화되었고 당뇨도 현재는 약물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MRA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뇌출혈은 막을 수 있습니다. MRA 검사는 생명을 지키는 사전 투자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혈압 관리, 금연은 뇌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승훈 전문의가 의사들이 밥줄 끊길 각오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할 때 예방하는 것과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도 천지 차이입니다. MRA 검사 30만 원으로 평생의 안심을 살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꼭 실천하세요. 후회는 예방하지 못한 사람만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뇌출혈로 고생하신 분이 계시거나 MRA 검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일주일마다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치매 예방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다시 만나요. 가족분들, 특히 자녀분들과도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생백세TV 백세건강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